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금시장은 조작되고 있다라는 주제로 다룰 예정인데요. 일단 본 이야기에 앞서서 지금 22일인가요? 22일, 23일쯤에 이제 중국에서 방미한 뒤에 이제 협상에 나서기로 했죠. 이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언급할 기사들이 한 두 개 정도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제 트럼프가 오늘 어제네요. 어제 뉴스에서 북한 문제는 중국과 관련되어 있기에 더 상처를 입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으로선 중국에 대한 무역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도 지금 북한 문제랑 다 엮여 있다는 거죠. 한반도 문제도 지금 이 문제에 엮여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잘 안 끝나게 된다면 한반도 문제도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언급해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기사는 말씀드렸던 미중 무역 협상. 일단 중국 매체 쪽에서는 어, 이번 무역 협상은 접촉을 유지하고 양자 관계의 완전한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이번 회동에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협상은 하는데 아직 합의에 대한 가능성은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이게 아마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크게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미국은 오늘 대북 제재 또 발표했네요. 추가 대북 제재를.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럼 이제 본 이야기 들어갈게요. 일단 국제 금 가격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리자면 국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 1온스의 1온스당 거래되는 달러 가격을 말하고요. 그리고 런던 금 시장 협회 LBMA라는 ETF 시장이 있어요. 이곳과 그리고 뉴욕 선물거래소 코맥스에서 결정되는 이 두 개의 가격이 사실상 국제 금 가격을 정합니다. 시장 자체는 런던 금 시장이 훨씬 커요. ETF 시장 여기. 선물 시장 중에선 당연히 코맥스가 제일 크지만 ETF 시장에서는 LBMA가 제일 크고요. 이 두 개의 시장을 비교했을 때도 LBMA가 훨씬 큽니다. 이 부분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금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금 시장이 만들어진 계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실물 거래 시장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수치화해서 공식화해서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 시장만 있다면.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전 세계 사람들이 공정한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합리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시장을 만들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욕의 코맥스 선물 시장, 그리고 런던의 LBM의 ETF 시장, 여기에 이 가격에 의해서 실제 골드 실물 가격이 결정됩니다. 여기는 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 두 시장이 LBMA랑 코맥스가 이제 종이 금거래소잖아요. 일단 거래소 자체는 실물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물금의 담보로 운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선물이나 뭐 ETF나 종이 금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실물에 1배에서 3배 레버리지된 시장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뭐 3배수 레버리지된 시장이라고 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물 인출을 요청을 했을 때 3분의 1만 인출이 가능하겠죠. 나머지 3분의 2는 실물을 못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거래소에서는 그 해당하는 가격에 돈을 그냥 줘야 돼요. 그런데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그 금융위기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를 내고 실물 인출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통상 1배에서 3배 레버리지 된 그 선물 시장이 이제 투명한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하이 국제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소가 실물 거래소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여기서 매도를 할 때에도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100%의 그 실물 금 담보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하이 국제금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국제 금 가격은 LBMA와 코맥스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하이 국제 금거래소도 따라가긴 하고 있지만 물론 가격 차는 조금 있어요. 은 같은 경우에는 뭐 1달러 넘게 차이가 납니다. 실물이 더 비싸다는 얘기죠. 실물 거래가. 원래 선물 가격이 비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선물 가격에는 보관비, 뭐 운송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투명하게 운영이 되려면은 이 시장은 아무리 많아도 3배, 뭐 1대1이 가장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배에서 3배 레버리지된 시장이 가장 투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뭐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어쨌든 차트가 왜곡이 되지 않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믿고 거래를 할 수가 있죠.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이건 2016년 종이금 시장에 대한 상황을 그 표로 나타낸 건데요.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첫 번째 그 런던에 있는 그 ETF 시장이거든요. ETF 시장과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시장이죠. 여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거래된 그 가격이 2016년이에요. 2016년에만 64조 달러치가 거래가 됐어요. 64조 달러. 64조 달러라는 게 많은지 안 많은 건지 구분이 안 되시죠? 참고로 역사상 이래 그 금괴로 만들어진 모든 금괴의 그 가격이 7조 달러밖에 안 돼요. 약 17만 톤이거든요. 역사상 생산된 누적된 금의 가격이 7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ETF 시장에서만 64조 달러, 그것도 한 해, 2016년 한 해에만 64조 달러가 거래가 됐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엄청나게 레버리지된 시장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사상 누적된 그 금괴값이고요. 이거는 2016년 한 해만 ETF 종이금 거래에서 거래가 된 가격입니다. 거래 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 결국에는 1배, 3배 레버리지 된 시장이 아니고, 최소, 이거는 역사상 누적된 금값이고, 이거는 이제 2016년 한 해만 된 거잖아요. 레버리지 된 시장이 아무리 못해도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0배 단위예요, 100배 단위. 100배 단위라는 건 뭐예요? 만약에 100명 중에 모든 사람이 인출을 요구했을 때 100명 중에 한 명만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배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있지도 않은 금으로 그냥 매도를 한 거예요. 금 가격을 이제 그렇게 왜곡을 시킬 수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리고 밑에 선물 시장.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게 아까 이제 비고로 달아뒀는데 2016년에 그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0조 달러가 거래가 됐거든요. 이것도 엄청 많죠. 한 해에 10조 달러. 역사상 생산된 금 가격은 이제 7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도 8조 달러가 코맥스예요. 8조 달러가. 나머지 2조 달러는 뭐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시장이고요. 코맥스가 사실상 선물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맥스에서만 8조 달러. 문제가 많이 심각하죠. 거래된 금의 량으로 봐도 선물 시장에서는 2016년 한 해만 24만 3천 톤이 거래가 됐다는 얘기예요. 수치적으로 환산을 하면. 역사적으로 생산된 모든 금은 17만 톤밖에 안 되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아예 틀리죠. 네, 많이 심각합니다. 밀리언 수치니까 뭐 100만 톤? 100만 톤이 거래가 됐어요. 100만 톤이. 이 밑에 요거 6도 작은 게 아니에요. 160만 톤이에요. 거래된 대금으로 따지면 160만 톤이 거래된 건데 엄청납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가 많이 된 종이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왜곡이 많이 돼 있고 실물 시장을 사실상 종이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는 이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실물 시장이 계속 억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1차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금 시장은 패권 국가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구리, 뭐 기타 뭐 원자재 상품 시장의 하나가 아니에요. 금 시장은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진짜. 몇몇 분들은 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중요하게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이거. 금 시장이 지금 종이금 시장이 있는 목적은 달러 방어예요, 달러 방어. 이 달러 방어를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또 보셨지만 엄청나잖아요, 여기서. 런던의 ETF 시장이 한 해에만 64조 달러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우리 한 해 전 세계 GDP가 70조예요. 거의 육박했어요. 전 세계 GDP가 70조 달러인데, 여기에 준하는 수준이 ETF 시장에만 있어요. 이 두 개 합치면 뭐예요? 74조 달러죠? GDP보다 넘어요. GDP 이 수치보다. 이 두 개의 시장을 합하면. 그만큼 금시장에는 엄청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종이금 시장의 조작이 없었다면 현재 금은 제가 봤을 때 1온스에 최소 3,000달러입니다. 최소. 왜냐? 양적 완화 이후에 대충 본원 통화량이 그때 5배가 뻥 튀겨졌거든요. 그러면은 수치로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한 4,500달러, 5,000달러는 돼야 돼요. 왜냐 그 이후에 본원 통화가 거의 줄어들진 않았잖아요. 회수가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장에 왜곡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금값은 1온스에 최소 3,000달러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처음으로 시스템 붕괴가 될 뻔했죠. 처음입니다. 처음. 시스템 붕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QE라는 그 마법으로 이제 이 부도 위기를 막아냈고, 근데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에 금과 은이 랠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2008년 이후부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 이 시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달러를 방어하기 위한 생명줄 같은 시장이에요. 당연히 지켜만 볼 수 없죠. 연준이나 그 중앙은행 산하의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결국 보다 못해 2011년 가을부터 개입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에도 2008년 이후부터 인위적인 개입을 했지만 금시장도 이때 랠리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2011년부터 연준과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 산하들의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이 시장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로 잠깐 보면 이제 이 시점이죠. 이 시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시점. 이때부터 2011년 9월이죠. 9월까지 175%. 그러니까 약 2.8배가 이제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은 가격은 더 올랐습니다. 2.8배가 아닙니다.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4배, 5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점부터 연준이 이제 개입을 시작을 합니다. 연준과 금융기관 산하들이. 거래량 이때부터 이제 갑자기 생기고, 지금은 더 많아요, 거래량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 시작된 시기가 이때 정도 되겠죠. 이때부터. 이때 이후부터 계속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달러를 방어해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도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올랐어요. 이 시점부터. 금 가격을 누르는 시점부터 달러 인덱스가 올랐어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정리사항을 보면 2008년 이후 그 10년간 전 세계에서 생산된 실물 금괴 중에 70%가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5번 영상에서 수치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 금 생산량이 1년에 약 4,000톤 내외가 돼요. 그 중에서 뭐 산업에 이제 투입이 되는 금을 빼고 투자 가능한 이런 금괴 형태로 생산된 금괴 중에 최소 70% 이상이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가 가져갔어요. 유입이 됐어요. 매수가 계속 발생되는데 가격은 떨어져요.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수요가 계속 발생이 되면은 가격이 최소한 유지가 되거나 올라야 되는데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ETF 시장은 엄청나게 레버리지 된 시장이라고 했죠.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사람들이 거래는 하고 있는데 실물을 인출하게 되면은 주인이 없어요. 너무 많이 쪼개져가지고. 실물 금보다 훨씬만 허상의 금으로, 금과 은으로 종이 시장에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취합니다. 중앙은행들의 그 산하 금융기관이랑 연준에서. 아니 거래대금이 두 개 합쳐서 74조 달러인데 그 돈이 어디서 났겠어요? 그 일반인 투자자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들은 돼야 그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공매도 포지션으로 잡아놓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가격을 컨트롤 한다라고 보는 게 제일 맞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우리는 이거를 이제 진짜 가격이라고 믿게 만들어요. 진짜 가격이 아닙니다. 구조상 종이금 시장이 실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 깨지는 순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아마 종이금 시장과 실물금 시장이 괴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2008년부터 근 10년간 유입이 그 인도, 터키, 러시아, 중국 쪽으로 유입된 누적된 금만 약 28,000톤, 28,000톤이 되는데 이거는 전 세계 그 기간에 생산된 금괴 중에 70%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이거는 이제 2017년 9월에 골드만삭스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있었거든요. 이 출전은 그 원문 출전은 이 영상 올라가면 그 밑에 설명란에 제가 붙여드릴게요. 제프 커리라는 골드만삭스에서 금 선물 시장에 컨트롤하는 이 담당자거든요.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냐면 인터뷰에서 금을 산다면 선물이나 ETF를 사지 마라. 실물을 사라. 금 유동성이 보다 광범위한 시장과 함께 고갈되면 최후의 피난처인 실물금에 보험을 들지 않는 이상 당신의 대비책도 마찬가지로 고갈될 것이다. 그러니까 실물이 아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고 엄청난 수백 배 레버리지 된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실물 인출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우리나라 뭐 KRX나 뭐 ETF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레버리지 된 시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투명합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관련 KRX나 우리나라 ETF 시장 거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많이 레버리지 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금 가격은 그 LBA, 그 런던의 ETF 시장과 코맥스 선물 시장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그 우리나라 ETF와 KRX 시장도 반응을 하죠. 그리고 KRX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 1kg 단위로만 인출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100g 단위로 인출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는 코맥스 선물 시장까지 합쳐서 수십 배라고 했고 런던 시장만 하면 수백 배입니다. 수십 배 이상 레버리지된 종이금 시장에서 10%만 실물 인출을 요청해도 이 시장은 디폴트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나머지한테는 못 주잖아요, 실물을. 과연 모든 사람들이 실물 인출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종이금 시장에 투자한 사람들은 실물을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실물 인출을 요청을 해도 그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도 그 관련 실물 그 회사한테서 요청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레버리지 된 시장에서 실물 인출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 이걸 다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디폴트 합니다. 이 시장은. 망해요. 그래서 실물 시장이랑 그리고 종이 시장이랑 괴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종이 시장은 그냥 투자 시장일 뿐이고 금융위기에 대비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래서 뭐 여러 댓글을 통해서 이 종이 시장에 투자하는 건 어떠냐고 하시는데 지금은 괜찮죠, 당연히. 근데 실물 인출을 요구하게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때 남들보다 빨리 인출할 자신이 있으면 종이 시장에 하세요. 그건 뭐 제가 말릴 수 있다고 말리는 거 아니고 뭐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문제니까 이 자신 있으면 하시고요. 나는 이 상황에 오게 될 때 실물 인출을 받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 하신 분들은 실물로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출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실물에다가 보험을 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장에는 다른 상품 시장과 좀 다르게 거대한 정치적 담합이 있습니다. 달러를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하시고 실물의 보험을 드시던 아니면 종이금이나 종이은 시장에 보험을 드시던 선택을 하시기 바랄게요. 일단 다음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실물금 인출을 거부당하는 해외 사례가 있거든요. 대형 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같이 언급을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